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연속해서 챕터 4, 이렇게 이제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하니까, 그쵸? 시작하니까 결국은, 계속 진도가 나가게 되고, 진도가 나가게 되면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재밌고, 재밌으니까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든지 시작해버리는 거, 그죠? 그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냥 뭐든지 시작해버리면 거기에서 힘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또 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챕터 4 보면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는 것을 알면 이 세금이라는 부분을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걸 모르고 절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엄청 자산을 일구었어. 그리고 아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그 자식이 이걸 잘 그러니까 뭐 불리지 않아도 돼. 그냥 잘 지키기만 해도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하니까 세금만 가리킨대. 세금만 가리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세금이라는 부분이 크다.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 자, 박스에 보시면 부자 아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영리한. 우리는 그냥 투자를 생각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뭘 생각한다? 영리한 투자를 했다. 무엇을 통해서? 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 리더님들에게 우리가 이제 북텔링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이 세금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엄청 중요한 포지션. 그러니까 이해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뼈 때리는 게 182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줄 칠게요. 실제로 부자들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포지션. 이게 완전 중요해요. 실제로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안 내요. 부자도 세금을 안 내고 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부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을 피해가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그러니까 절세죠. 잘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주 타겟팅은 누군데? 니다, 니. 이렇게 중산층. 누구라고요? 니라고 니 이렇게 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특히나 뭐요? 중산층도 상위 중산층과 하위 중산층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세금의 주 타겟팅은 누구다?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우리가 자, 이 가난한 아빠가 그렇게 염원하는 삶 뭐예요? 상위 중산층,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입니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닥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상위 중산층이 세금을 내는 누구다 주 타겟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당신이라는 걸 항상 꼭 짚어주고 185페이지 박스 보시면 이제 쭉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국가에 세금은 존재했다 안 했다. 원래 왕이 있었던 우리 시대에는 세금이 존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원래 세금은 언제 걷어들였나? 이게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을 일으킬 때 귀족들에게 돈 좀 줘봐라 하면서 내 전쟁 처가 이렇게 전쟁 일으켜서 이겨서 너희들에게 토지를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만 일부 걷어들였던 것이 세금의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걷어보니 어떻게 재밌어 국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걸 제도화시켰다. 그런데 제도화시키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세금을 걷어들인 건 맞지만 그걸 중산층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루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제 확대 전개됐는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첫 번째 배웠죠. 항상 다른 길을 간다. 대중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이 세금을 모면하라 해야 되니까. 아무튼 머리를 써서 계속 빠져나가고, 그죠? 하류층은 세금 낼 일이 없어요. 없고, 주 타겟팅이 중산층이 됐다는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요걸 한번 짚어주면, 뭐 짚어줘도 좋고. 자, 185페이지 보신 박스. 자, 부자들은 점차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과세 대상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각한다. 내가 지금 1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 세금을 내고 있네. 이거를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수한 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에서 벗어나고 정부들이 갈수록 각종 세금법을 이용해서 기업 소유주들에게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사사분면 다시 그려주고 우리가 직장인과 자영업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와 사업, 투자, BI 존이죠. 이쪽 존이 BI 존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기업의 소유주, 비즈니스 오너, 투자자, 인베스트.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걷어들이는 게 좋지. 누구한테 세금 걷어들이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꼭 박주희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이유는 없어. 다만 국가에서는 세금이 10만 원 걷어들이는 것보다 100만 원 걷어들이는 게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BI존, BI존이 무엇을 창출하더라?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BI존에게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줘.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세금을 감면해 줄게. 이해돼요? BI죠.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해줘.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게? 세금 너희들한테 안 받을게. 그러면 너희들이 창출한 근로자들에게 나는 쎄빠지게 세금을 받을게. 그게 국가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해. 왜? 쪽수가 많으니까. 한 사람에게 50% 받는 것보다 100사람에게 5%씩 받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더 돈이 세수를 더 많이 걷어들여. 국가 입장에서 장사가 더 잘 돼.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가는 BI존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근데 실제로 BI존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내면 또 그것도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그냥 페이퍼 컴퍼니처럼 쉽게 말하면 실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안 하는 방법으로 그냥 다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세금의 어떤 그 영역에서 본인들은 다 빠져나간다. 자, 그래서 인센티브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는 게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정부는 갈수록 중산층에 집중해서 세수를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세금은 누가 내는데 당신이 내고 있다. 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188페이지 일곱째 줄입니까? 일곱째 줄. 자, 별표. 부자들은 이렇게 기업을 이용해. 기업을 뭐 한다고? 이용해. 그들의 부를 다시 한번 보호. 왜? 세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이 널리 퍼진 것은 기업의 소득 세율. 기업이 1억을 벌었어. 세율. 기업이 1억을 벌었을 때 세율, 개인이 1억을 벌었을 때 세율, 똑같이 1억을 벌었는데 1억에 번 것에 대한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그렇죠? 어떻게? 낮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1억을 버는 것이 훨씬 유리해. 세금을 적게 낸다. 개인이 1억을 버는 것이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섯째 줄 밑에가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알기만 한다면 자, 부자들의 게임 방식은 뭡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가족법인, 1인 법인,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부자들의 게임 방식. 부자들의 게임 방식. 근데 직장인은 세금을 피해갈 방법이 있다 없다?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거는 이제 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ISA 계좌라고 하는 세금을 띄지 않는 3년 동안 네 돈 안 찾으면 적금처럼 쎄빠지게 넣어 3년 동안 안 찾으면 혹은 뭐 5년 동안 안 찾으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그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참 재밌죠?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고 돈을 안 벌어도 세금을 내거든요. 예를 들어. 이해가 돼요. 이거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좀 이해가 되잖아. 우리가 세금을 벌었으니까. 15.4% 떼거든요. 무조건 소득세. 내가 은행에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뭐 1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을 모았어. 그래도 15.4% 뗍니다. 그죠? 내 돈 내가 모았는데. 자, 보세요. 직장 생활에서 세금 떼가죠. 내 100만 원, 직장에서 200만 원 나한테 임금을 줘. 예를 들면. 그 200만 원 내가 받기도 전에 세금 다 떼요. 떼죠? 그럼 내가 세금 뗀 돈을 갖고 아껴가지고 15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1200만 원을 모았어. 내 개인적으로. 거기도 15.4%또 떼요. 맞아요? 내가 비누치약 샴푸리에서 산 거 세금 다 떼요. 핫도그 사 먹은 또 세금 다 떼요. 아이스크림 사 먹은 것도 세금 다 떼요. 이해돼요? 싹 다 세금이에요. 휴지 사는 것도 세금 다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부가세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는 부자들의 게임 방식은 어떻다고요? 세금을 안 뗀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루트가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세금만 안 내도 이게 이율이 되죠. 맞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 주는 금융, 예를 들어서 뭐 A란 회사가 있어. 농협이야. 농협은 10% 이자를 준대. 그런데 신한은행은 3% 이자를 준대. 어디 갑니까? 10% 이자 주는데 갈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10%로 가죠. 그런데 예를 들면 기업은 사업을 해버리면 그냥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0% 이자인 거예요. 왜? 세금을 안 떼가니까 15.4% 이자를 먹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우린 다 15.4%를 떼요. 근데 사업장을 내버리면 15.4%를 안 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난 15.4%의 이율이 있는 금융상품에 든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해가 자꾸 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게 부자들의 뭐다? 게임 방식이다. 자, 이 게임 방식을 알면 부자들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밑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되 금융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현재에서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91페이지. 자, 부자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던 그 긴 세월 동안 그분은 늘 뭐라고 얘기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강조했다. 아는 것. 계속해서 알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채로 살지 말고 새로운 것을 계속 알아가라. 그것이 힘이다. 자, 돈에는 큰 힘이 수반되며 그 힘을 유지하고 더욱 키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올바른 지식. 자, 지식이 없다면 세상이 너를 내두를 것이다.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분명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그죠? 나중에 다 뺏어가고 뭐 이런 내두른다는 거죠.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네 상사나 감독관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 아니야. 세금 징수원이야. 재밌죠? 세금 징수원이야.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세금 징수원은 가만히 놔두면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져간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딱지 끄여본 적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딱지 끄여본 적 있어? 없어요? 물어봐요. 그죠? 딱지 끄여서 그럼 집에 날라오죠, 딱지가. 그럼 날라왔을 때 바로 내면 얼마? 10% 감면입니다. 맞아요? 4만 원짜리 딱지 끄이면요. 36,000원이에요. 10% 세일해 줍니다. 근데 날짜를 지나면 얼리가 아니고 날짜가 지나면 4만 원을 내죠.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둬 봐라. 어떻게 돼요? 4만 원이 4만 1,000원 되고 4만 4천 원 되고 10만 원 됩니다. 국가는요. 그 그 세금을요. 내가 4만 원짜리 딱지를 껐거든. 분명히 나는 4만 원짜리 딱지를 껐는데 4만 원을 4만 원으로 두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자에 이자 복리이자 적용합니다.
야, 4만 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4만 4천 원이 돼, 10%. 4만 4천 원에 10%또 떼. 4만 4천 원 10% 붙은 거에 10%또 이런 식으로 간다. 복리이자 적용한다. 엄청 무서워요. 엄청 해서 제일 독하고 무서운 놈이 누르고 나라 세금 띄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게 우리가 그냥 4만 원이니까 10%에 10%, 10%, 10% 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이 불어납니다. 세금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좀 이제 들어주는 거죠. 자, 192페이지 네 번째 줄.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항상 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직한 회사,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회사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 과장, 부장, 임원 되면 돼.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강조했다. 아버지는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에 의존해 살게 되면 아무런 반항도 못, 아무런 반항을 못해. 이 포인트예요. 반항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반항을 못하고 우유를 착취당하는 젖소나 다름없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도 못했다. 인지도 못했다는 거야. 이거 너무 웃기잖아. 아무런 반항 없이 우유를 착취당하는 젖소와 다름없다. 나 표현 너무 웃긴다. 그런데 내가 부자 아버지에게 우리 가난한 아버지의 충고를 이야기하자 그분은 껄껄대고 웃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 차라리 그 사다리를 내가 소유하는 게 낫지. 음. 그 사다리를 내가 소유하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분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193페이지 두 번째 줄. 자기 회사를 가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준 부자 아버지 덕분에 나는 95%가 가는 길이 아닌 5%의 길을 생각이라도 하게 됐고 결국 5%의 길을 갔죠. 몇 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단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월급이 오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당신은 월급이 오른 적, 기분은 있지, 기분은.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기분은 분명히 월급이 올랐어. 그렇지만 월급이 오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해요. 나중에 직장인들 세율표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연봉 3천 이하는 몇 프로, 5천, 7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율을 한번 보시면 재밌죠, 그죠? 돌려받지 못하는 돈. 자, 194페이지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쭉 밑에 보시면 있죠. 3년도채 지나지 않아 이거죠. 자, 3년도채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부동산 지주회사를 통해 버는 돈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 로버트는 제록스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자, 계속 부자빠가 얘기한 건 뭐예요? 다니면서 자기 회사를 차린 거예요. 사업을 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 회사에서 받은 돈보다 월급보다 자기가 부동산 자주회사, 부동산 회사를 차려서 번 돈이 더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내 자산 부분에서 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복사기를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일하는 돈. 자, 내가 자산을 굴리게 되면 자산을 형성하며 그 자산에 투자한 돈은 내 직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기억납니까? 내 직원. 나는 제록스 회사의 직원이지만 나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내 직원을 둔다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해라. 응. 우리 불안하니까 제록스 때려치우고 하지 마. 불안하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두 개 같이 해라.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 보고 회사 때려치우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하시라고. 하면서. 예, 로봇처럼. 직장생활 해라고. 자영업 하라고. 뭐 보험이든 뭐 내 해라고. 하시면서 뭐 하라고? 당신 것도 해라고. 당신 사업도 펼쳐라 이 말이에요. 음.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그건 나중에 생각. 정확하게 이 로봇가 그렇게 하거든요. 보시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 복사기를 팔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니다. 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많아지면 나는 생애 처음으로 뭘 샀다? 포르쉐를 샀다. 회사 동료들은 이 너무 재밌죠? 회사 동료들은 자기가 포르쉐를 빡 끌고 회사를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와, 저 봐봐봐. 제록스에서 복사기 많이 팔더니 포르쉐 뽑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혼자 웃는 거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떻게? 나는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모두 자산에 투자했다는 거야. 나는 회사에서 받은 월급, 월급으로 뭐 했다? 자산에 투자해서 자기 사업을 키워서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뭐 샀다? 포르쉐 샀다는 거죠. 195페이지 쭉 밑에 내려서 내가가 있죠. 내가 금융 IQ라고 부르는 이 금융 지식을 키우지 못했더라면 재정적인 독립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금융 IQ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IQ 중에 뭐, 이제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회계. 회계는 이제 줄 쳐볼까요?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 첫 번째 줄 있죠. 회계,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 투자는 뭐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 그게 뭐다? 투자. 돈이 돈을 버는 거. 그래서 당신이 월급을 받던 뭐 사업소득이든 당신의 돈을 가지고, 당신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쓸 생각하지 말고 돈 벌 생각해라. 돈 가지고 돈 벌 생각해라. 이렇게. 돈 가지고 돈 벌 생각하세요. 항상 그래. 돈 가지고 뭐 할 생각, 돈 가지고 쓸 생각하지 말고 돈 가지고 돈 벌 생각하세요. 그게 투자. 자, 시장에 대한 이해. 이것은 수요와 공급. 음,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은 100% 뭐에서 움직인다? 감정. 감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다. 수요와 공급. 자, 그 다음에 세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금 혜택. 줄치세요. 기업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기업은 개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밑에. 자,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면 남은 돈으로 삶을 꾸려나갔고, 기업은 돈을 벌고 가능한 모든 비용. 그냥 쫓게 아니고요. 가능한 모든 비용. 본인이 1억을 벌었으면 1억을 그죠?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이너스 비용 처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업을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에는 뭐 많아질 것 같아. 소득이 많아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을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예를 들어 내가 기업이 뭐 1억 매출이 있어. 근데 지출을 1억 5천 해버리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회사는 마이너스 5천인 회사가 되어 있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천 법인 기업을 만들어 놓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0억을 벌었어. 그래도 세금 감면이 또 억수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기업을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박주희라는 사람이 기업을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열 개 다 만들 수 있어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흑자가 될 것 같으면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면 두 번째 회사로 넘깁니다. 두 번째 회사도 흑자가 될 것 같아 세 번째 회사로 넘깁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회사 법인을 없애버리죠. 이해됩니까? 뭐 이런 형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를. 그리고 국가에서 한 개인 그러니까 법인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하고 그 법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회사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럼 추징당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또 만드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말했죠.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다 빠져나간다. 중산층이 세금의 주 타겟팅이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상기시켜주면 됩니다. 가능한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 자, 세 번째 줄.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휴가를 겸해 하와이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지면 된다. 어떻게 세금 없애는데 어떻게 마이너스를 만들어놔?
휴가를 겸해 하와이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지며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헬스클럽, 회원권, 회사 비용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부분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세전 현금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다 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쵸.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제일 뼈 때리는 부분은 뭐냐면 198페이지. 이 정리를 딱 해놨죠. 이 정리가 엄청 중요해요. 자,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벌어. 그리고 돈을 먼저 써. 모든 경비 지출 다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경비라고 했죠. 돈을 벌어. 번 돈을. 자, 1억을 예시를 들어. 1억을 벌어. 1억을 써. 그래서 세금을 안 내. 영원. 번 게 없으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죠? 어떻게 번 게 없으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번 액수만큼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다. 돈을 번 걸 다 세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낼 돈이 없거나 아주 적거나. 자, 근데 기업의 직원들은 뭐예요? 돈을 벌어 세금부터 떼. 세금부터 떼. 그래서 당신 통장에 1억이라면 1억이 잉크에 묻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세금을 먼저 소리 소문 없이 띄고 남은 돈을 당신에게 주기 때문에. 요 순서, 이 순서를 쭉 이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201페이지. 그래서 그러나 있죠. 하지만 밑에 그러나 부자들은 다른 일들과 같은 규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잡는다. 똑같이 안 해서 기회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95%가 아니라 5%의 길을 가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206페이지. 206페이지. 땡땡땡의 두 번째 땡 있죠. 땡땡땡에 사실상 부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쪽은 중산층,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상위 중산층이 어, 그 대상자고 땡땡땡이 맨 밑에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삶을 꾸리고 기업은 돈을 벌고 가능한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 자 이것이 부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세법의 허점이다는 거죠. 세법의 허점이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죠? 내일은 챕터 5를 나갈게요. 오늘은 좀 쉽죠? 그죠?